오늘은 9월 1일 일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컸었던 8월 마지막 거래일을 동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7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가 인플레이션 안정 흐름을 지지하면서 9월에 금리 인하 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을 강화하고 시장이 안정감을 찾고 상승 마감한 것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엔캐리 트레이드 정상에 따른 파장으로 S&P 500 지수가 최대 7.3% 하락하고 다우 지수도 5.4%, 나스닥 지수는 10.7%나 곤두박질 쳤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된 9월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특히 9월은 미국 증시가 역사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 가장 약세를 보였던 달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FOMC에서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새벽 3시경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100%가 9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0.25% 인하 70%, 0.5% 인하 3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번 주 4거래일만 열립니다. 연방 공휴일이 월요일 지정된 2일 노동절을 맞아서 주시장 휴장을 합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구인 이직 보고서, 단위 노동 비용 등의 주로 고용시장 관련 지표가 대거 발표가 됩니다. 특히 6일 발표되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9월을 맞아서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증시 향배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고용부가 발표하는 미국의 지난달 고용 동향에 전 세계의 이목이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고용 상황이 금리 인하폭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 동향은 미국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수치가 현저하게 낮게 나오거나 실업률이 더 오를 경우 미국 중앙은행 페드는 B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월가에서는 신규 고용이 10만 명 이하로 나오거나 실업률이 4.4에서 4.5%로 오르는 것을 B컷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노동시장이 냉각될 경우 페드는 평소보다 큰 폭으로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파월 의장도 노동시장 여건이 더 둔화한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페드가 연말까지 1%의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페드의 FOMC 회의, 정례 회의는 앞으로 3번 남았습니다. 9월, 11월, 12월. 그러니 최소 한 번 이상은 B컷이 나와야 이 전망이 들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쟁은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또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피벗이 공식화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정책 조정의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금리 인하 임박을 이미 시사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1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월 대비 4만 6천 명 넘게 증가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3개월 평균치는 15만 명으로 2021년 이후 최소로 전망됐습니다. 실업률은 지난달에 4.3%까지 올랐죠. 0.1% 떨어져서 4.2%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미국 7월 실업률이 4.3%로 뛰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고용 지표들은 오는 17, 18일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폭을 좌우할 핵심 변수입니다. 11일에 발표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12일에 또 발표되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재확인하게 되면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준이 18일 FOMC를 마무리하면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3년여 만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은 연준의 금리 인하 폭입니다. 연준이 평소대로 0.25% 금리 인하,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밟을지 아니면 0.5% 인하라는 빅 스텝을 밟을지 결정할 요인들이 바로 이번 주에 나오게 되는 고용 지표들입니다. 파월 의장은 연설에서 들어오는 경제 지표, 변화하는 경제 전망, 리스크 균형에 따라서 인하 시점과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실제 이번 금리 인상기에서 연준은 금리를 한꺼번에 0.75%씩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여러 번 단행을 했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해석이 우세한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가 0.25%에 그칠 경우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대거 출회하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즈에 따르면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표 발표 뒤에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베이비 스텝으로 좀 더 기울었습니다. 9월 17, 18일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0.25% 낮은 5.25%로 떨어질 가능성은 하루 전 66%에서 69.5%로 더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0.5% 낮은 5%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34%에서 30.5%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한 달 전 13.1%에 비하면 여전히 빅스텝 기대감은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7월에 4.3%로 상승을 했던 실업률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신규 고용 증가세 역시 둔화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면 빅스텝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로 접어들면서 노동시장이 급속히 침체가 되고 연준이 서둘러 대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7월의 증시 흐름으로 볼 때 고용지표 악화와 빅스텝 전방 강화는 증시에 도움은 안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확대보다 경기 침체에도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일 노동부의 7월 고용 동향에서 신규 취업자 수가 시장 예상치 18만 5천 명에 크게 못 미치는 11만 4천 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니까 증시가 폭락했었습니다. 7월 지표 11만 4천 명, 이것은 경착륙 우려를 키우면서 지난달 초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 미국 경기 침체를 더 크게 우려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증시는 일주일 뒤 8일 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감소가 발표되기 전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폭락을 했었던 한 달간의 지수 상승폭은 S&P 500 지수가 8월 한 달간 보니까 3.7%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8%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달 5일 블랙 먼데이 폭락 이후 이미 기존의 사상 최고치 수준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극도의 변동성을 보였던 지난달 롤러코스터 장세가 마무리된 셈입니다. 지난주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에서 크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고점 5,667까지 앞으로 약 0.34%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고용 관련 지표들에 큰 이상이 없으면 다시 다우지수와 함께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난 8월에 가장 많이 하락을 했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현재 5,158이니까 전고점 5,904까지 앞으로 14.5%나 더 올라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달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참 많이도 떨어졌었습니다. 이외에 미국 제조업황의 건전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 건설 지출과 내구재 수주 등이 발표됩니다. 연준의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나옵니다. 아울러 고용지표의 경우 비농업에 이어서 ADP 민간 고용보고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구인 이직보고서, 단위 노동비용 등도 발표가 됩니다.